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나와.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 기름값이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거의 비슷해. 아, 기름값 오르겠네. 그리고 다음날 보면 주유소에 줄이 생겨. 기름값 오르기 전에 미리 넣어두려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 잠깐, 아직 그 비싼 기름이 한국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주유소 가격은 이미 올라 있는 거지? 지금 팔고 있는 기름은 예전에 들어온 기름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주유소가 가격 장난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 기름값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는 항상 기름값이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리다고 느끼는 걸까? 먼저 하나 물어볼게. 기름값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유소가 가격을 정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주유소는 가격을 정하는 곳이라기보다 가격이 내려오는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 기름이 우리 차에 들어오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 먼저 산유국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그 원유가 국제시장에서 거래돼. 그 다음 정유사가 그 원유를 사서 휘발유, 디젤, 항공유 같은 연료로 정제하지. 그리고 그 연료가 주유소로 공급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주유소는 가격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가격을 받아서 파는 곳에 가까워. 그럼 기름값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크게 세 가지야. 국제유가, 환율, 그리고 정제마진. 여기에 세금이 붙으면 우리가 보는 주유소 가격이 만들어져. 특히 한국은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유가랑 환율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환율까지 올라가면 수입하는 기름 가격이 확 뛰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도 올라가고 주유소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아니, 그래도 지금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기름은 예전에 들어온 기름 아닌가? 왜 가격이 먼저 올라? 이게 기름값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기름 가격은 현재 가격이 아니라 미래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이거든. 예를 들어보자. 지금 주유소에 있는 기름이 리터당 1,500원에 들어왔다고 치자. 그런데 다음에 들어올 기름 가격이 1,700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주유소는 어떤 가격 기준으로 팔까? 1,500원일까 아니면 1,700원일까? 대부분 1,700원 기준으로 움직여. 왜냐하면 지금 팔고 나면 다음에 기름을 1,700원에 다시 사와야 하니까. 이걸 경제에서는 대체 비용이라고 해. 그래서 기름값은 지금 재고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가격을 반영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을 거야. 기름값이 오를 때는 미래 가격을 반영해서 빨리 올린다면서 그럼 기름값이 내려갈 때는 왜 미래 가격을 반영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온다. 그런데 사실은 내릴 때도 미래 가격은 반영돼. 다만 속도가 다르게 느껴질 뿐이야. 예를 들어 지금 주유소에 있는 기름이 1,700원에 들어왔다고 해보자. 그런데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주유소가 바로 1,500원으로 내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1,700원에 사온 기름을 1,500원에 팔아야 하니까 바로 손해가 나겠지. 그래서 보통은 지금 있는 재고를 어느 정도 팔고 나서 가격을 천천히 내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상하지. 왜 내릴 때만 느려? 사실 이게 단순히 재고 때문만은 아니야. 여기에는 가격 하락의 불확실성도 크게 작용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국제유가가 하루 이틀 떨어졌어. 그럼 이게 진짜 하락 추세일까? 아니면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까? 사실 이걸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어.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 조금 더 지켜보자. 진짜 하락인지 확인하고 반영하자. 이걸 경제에서는 보수적인 가격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상황이 명확해서 빨리 반영되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조금 더 확인하고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오를 때만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리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유럽에서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따로 이름까지 붙여놨어. 바로 로켓과 깃털 효과야. 가격은 로켓처럼 빠르게 올라가고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온다는 뜻이지. 이게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경제학 연구에서도 꽤 오래 연구된 주제야. 그래서 기름값을 볼 때 단순히 누가 가격을 올렸다기보다는 이 뒤에 있는 시장 구조랑 가격 메커니즘을 같이 보는 게 더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최근에는 기름 중에서도 디젤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왜 그럴까? 사실 디젤은 단순한 자동차 연료라기보다 산업 연료에 가까워. 화물 트럭, 건설 장비, 선박, 농기계 같은 곳에 많이 쓰이지. 그래서 경제가 움직이면 디젤 수요도 같이 움직여. 그리고 전쟁이 나면 디젤 수요는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전쟁은 결국 물류 싸움이기 때문이야. 군용 트럭, 장갑차, 군수 차량 같은 것들이 대부분 디젤을 사용하거든. 거기에 러시아 전쟁 이후 디젤 공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어. 러시아는 원래 세계에서 디젤 수출이 큰 나라였는데 전쟁 이후 제재가 생기면서 공급이 줄어들었거든. 그러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기름값이 비싸면 주유소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주유소가 남기는 돈은 리터당 대략 50원에서 100원 정도야. 생각보다 굉장히 작지. 우리가 주유소에서 보는 기름값 대부분은 세금이랑 정유사 공급 가격이 차지해.
그래서 주유소가 엄청난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니야. 부동산 시세 차익이라면 모를까? 주유소는 보통 좋은 위치에 있잖아. 오히려 요즘은 도시에서 주유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야.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졌거든. 서울 같은 도심에서는 주유소를 운영해서 버는 돈보다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임대를 주는 수익이 더 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주유소를 없애고 아파트나 상업 건물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어. 게다가 환경 규제도 많아지고 전기차도 늘어나면서 주유소 운영이 예전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래서 요즘 주유소들은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하고 있어. 세차장이나 편의점, 카페를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을 드리기도 하지. 이제 주유소는 단순히 기름만 넣는 곳이 아니라 에너지 스테이션 같은 형태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야. 정리해보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보는 기름값은 주유소가 마음대로 정하는 가격이 아니야. 그 가격은 이미 국제유가, 환율, 정제마진, 세금 같은 여러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가격이야. 그리고 기름값은 지금 가격이 아니라 미래 가격을 반영하는 구조라서 우리는 항상 기름값이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불확실성과 같은 보수적 접근 때문에 느리다고 느끼게 되는 거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오늘 이야기 흥미로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또